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이분들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건강 덕분일까요?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도 집에서 잘 지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가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요양원 걱정 없이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 바로 걷기 습관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돌거나 집 안에서라도 계속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발을 땅에 부드럽게 디디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속도로 걷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걸으면서 팔을 크게 흔들면 상체 운동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 습관이 되면 몸이 스스로 걷고 싶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집 근처라도 한 바퀴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다음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온몸을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면서 몸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천천히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쭉 올리고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은 허리와 옆구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다리를 뻗고 앉아 발끝을 잡으려는 동작도 유연성 향상에 도움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도록 본인 몸 상태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늘려야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너무 무리해서 아픈 동작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칭이 끝난 후에는 가볍게 몸을 털어주며 마무리합니다. 하루에 한 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하면 스트레칭이 습관이 될 거예요. 단순한 걷기나 스트레칭도 좋지만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가, 태극권, 실내 자전거, 가벼운 근력 운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운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태극권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실내 자전거는 무릎에 부담 없이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힘들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신체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단,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꼭 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면 더 신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맞는 운동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 알고 계시죠? 근육이 없으면 몸이 약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활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 꼭 챙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 먹는 걸 꺼리시는데 적당히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육류가 부담스럽다면 생선이나 두부, 계란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나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이 소화도 잘 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유지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식사 때마다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 넣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너무 기름진 음식보다는 구운 것, 찐 것 위주로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단백질 섭취 절대 빼놓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는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변비나 위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채소와 과일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초록색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빨간색, 주황색 채소는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일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며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사과, 귤 같은 과일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국이나 반찬으로 조리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칠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건강한 노인분들을 보면 과식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식사량이 중요합니다. 과식하면 위에 부담이 가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으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배부르지 않게 딱 기분 좋을 정도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고 기름진 음식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간식을 많이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 간식을 먹고 싶다면 견과류나 요거트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식사량을 잘 조절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하루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불면증을 예방하려면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이불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낮 동안의 피로가 덜하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게 자도 다음날 피곤함이 쌓이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으로 낮잠을 어떻게 자야 건강에 좋은지 알아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즐기지만 낮잠도 적당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에 잠이 안 와서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짧게 자면 뇌가 개운해지고 오후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때는 너무 어둡지 않은 곳에서 가볍게 눕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기대서 잠깐 눈을 감는 것도 뇌를 쉬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은 오후에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낮잠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집중력과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일 너무 긴 낮잠을 자면 밤잠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낮잠 습관을 만들면 오후에도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낮잠을 너무 오래 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으로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해서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녁 늦게 먹은 맵거나 기름진 음식이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야식으로 라면이나 튀긴 음식을 먹으면 위가 부담을 느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먹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수면을 돕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따뜻한 우유, 견과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어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견과류에는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어 수면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너무 배부르지 않게 가볍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물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저녁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터 저녁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숙면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외로움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생기고 기억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 통화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옛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간단한 인사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면 더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습관이 있으면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까운 친구가 없다면 이웃이나 지역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바로 떠오르는 친구에게 한 통의 안부 전화 어떨까요? 자, 다음은 친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활력이 떨어지고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노래, 춤, 등산, 그림, 독서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가까운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젊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 매일 기대되는 일정이 생겨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용기 내면 더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독서 모임이나 바둑 모임처럼 차분한 모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는 봉사활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알아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돕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지역 복지관, 교회, 사찰,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활동, 정리정돈을 돕는 활동 등 몸이 힘들지 않은 봉사도 많습니다. 봉사활동이 부담스럽다면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무엇이든 관심 있는 일을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가지 자신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크게 차이 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좋았던 일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짜증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덕분에 행복하다 같은 말을 자주 해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은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 한숨부터 쉬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걱정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기분을 바꿔보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 머릿속이 가벼워지고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내일의 걱정보다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알아볼까요?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많이 웃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을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웃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얼굴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하루에 몇 번씩 크게 웃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있는 책을 읽어보세요.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웃을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웃음은 억지로라도 지으면 진짜 웃음이 된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서 웃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음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병원을 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병원을 멀리하지만 정기 검진은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병들도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치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나빠지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면 바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픈 데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검진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진 결과가 좋다면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노인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채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뛴다면 심장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어지럽거나 머리가 맑지 않다면 혈압이나 혈당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위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증상이더라도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참으면 낫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더라도 중간중간 몸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약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약을 과하게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약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꼭 필요한 것만 복용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오랜 기간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도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을 먹고 어지러움이나 속 쓰림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약 대신 따뜻한 차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관리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요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6가지 비법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는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낮잠은 짧게, 저녁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 네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피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다섯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이 6가지를 실천하면 요양원 걱정 없이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주변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조기 은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간적 여유를 꿈꾸며 큰 결정을 내리곤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건물주가 된 이후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익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물주로 성공을 꿈꾸던 사람들이 왜 파산 위기에 처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물주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확인해 보세요. 1.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공실률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 건물주는 임대료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늘어나면 예상했던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경기 악화나 주변 경쟁 건물의 등장으로 공실률은 언제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찾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거나 공실을 오래 방치하면 고정비 부담이 커져 재정 상태가 악화됩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장기간 공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익 구조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공실로 인해 자금 흐름이 막히면 생활비는 물론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실률은 건물주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이를 관리할 준비가 부족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과 임차인 갈등 문제.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체납이 길어질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임차인과의 갈등은 건물 관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체납이 빈번해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는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임대료 체납은 수익 손실뿐 아니라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이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임대 수익 변동. 건물주의 수익은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합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상업용 건물의 임차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도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임차인의 체납이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는 건물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자산 관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생활비는 물론 건물 관리비와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기 전에 다양한 위험 요소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조기 은퇴가 아닌 재정적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2. 유지비와 관리 비용의 부담. 건물 관리 비용과 수리 비용의 부담.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전기 설비, 수도, 시설 등 주요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노후 건물일수록 이러한 수리 비용은 더욱 증가하며 한 번에 큰 비용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임대 수익으로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내부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의 상태가 악화되어 임대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관리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물주로서의 재정 상태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보험료 등 고정비 증가. 건물 소유에는 수리비 외에도 재산세, 보험료 같은 고정비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건물 가치가 상승하면 재산세도 자동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임대 수익 대비 세금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보험료 또한 건물 크기와 사용 목적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줄어들거나 공실이 발생했을 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건물 소유가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정비 부담 때문입니다. 이를 대비한 재정 계획이 없다면 건물주는 쉽게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재정 압박. 건물 소유에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건물 누수, 전기 배선 문제 또는 외벽 보수가 필요할 경우 큰 수리비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며 대출이나 추가 자금 확보를 강요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내부 시설을 재정비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때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외부 환경이나 규제 변화로 인해 새로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비정기적인 비용은 수익 안정성을 해치고 건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건물주가 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대출 의존과 이자 부담. 과도한 대출로 인한 재정적 불안. 많은 사람들이 건물 구매를 위해 대출에 크게 의존합니다. 대출 자체는 나쁜 선택이 아니지만 과도한 대출은 재정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대출 상환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면 대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과도한 대출은 현금 흐름을 제한하며 필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자산 압류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건물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부담.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 인상은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크게 늘립니다. 이는 기존의 예산 계획을 완전히 흔들어 놓아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면 추가 대출을 받거나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건물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아 자산 유동성이 더욱 악화됩니다. 금리 상승은 대출을 기반으로 한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환 실패로 인한 자산 압류 위험. 대출을 기반으로 건물을 소유했을 경우 상환 실패는 자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수익이 부족하면 대출 상환금 납부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연체 이자가 붙고 추가적인 재정적 압박이 가중됩니다.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건물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잃는 것 이상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대출이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 상환 실패는 조기 은퇴를 꿈꾸던 계획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남은 인생 전반에 걸쳐 재정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환 능력과 대출 규모를 철저히 검토하고 유동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4. 재정 계획의 부족과 투자 실패. 장기적인 수익 계획 부재. 건물 소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만 고려한 채 장기적인 유지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초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지역의 인프라 변화나 경제적 요인이 장기적으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증가하면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초기부터 명확한 재정 계획과 위험 관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는 건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파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역과 시장 분석 부족으로 인한 실패. 건물 투자에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 인구 구조, 임대 수요 등을 분석하지 않고 투자한 건물은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자했거나 상업용 건물이 과잉된 지역에 투자했다면 공실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확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면 장기적인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되면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투자 전에는 지역과 시장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건물 투자는 철저한 시장 분석에 기반을 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단기적인 기대 수익에 집착한 결과 많은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면 즉각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으며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활용하거나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관리와 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물 가치 하락과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재정적 압박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단기적인 기대 수익에 집착하다 보면 공실이나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목표로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물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조기 은퇴 이후의 삶과 재정 불균형. 수익 대비 과도한 소비 습관. 조기 은퇴 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변동성이 크다면 과도한 소비는 빠르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전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 하면 자산이 급격히 소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이나 여행 같은 사치성 소비는 장기적으로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소비 습관은 소득 수준에 맞추어 조정해야 하지만 조기 은퇴자들은 건물주라는 신분에 맞춰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수익과 소비 간의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엄격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비 부담. 노후에는 의료비와 가족 지원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은퇴자들은 초기에는 건강과 재정 상태에 자신감을 가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지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의료비는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적 압박이 심화됩니다. 의료비나 가족 지원비를 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위한 자산 부족 문제. 조기 은퇴 후 건물에 의존해 생활하다 보면 노후를 위한 자산 축적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가치 하락, 공실,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익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건물 외에도 연금, 저축, 금융 자산 같은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일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조기 은퇴는 재정적 자유가 아닌 장기적인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어 조기 은퇴를 꿈꾸는 것은 매력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의 불안정, 유지비 부담, 대출 의존, 그리고 재정 계획 부족은 파산이라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건물주 경험이나 노하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장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체 건강,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마음 건강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세요. 이 원칙들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첫 번째, 꾸준한 신체 활동과 운동.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과 실천법.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면 심장병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보세요. 운동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습관을 만들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일정을 정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 보호하기.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과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근력 운동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덤벨을 들거나 집에서 스쿼트와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해 보세요. 근력 운동은 뼈를 강화해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초보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동작과 무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하루 2030분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천천히 진행하면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 감각도 향상되며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강한 근육과 건강한 관절은 노년기에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유연성을 키우는 스트레칭과 밸런스 운동. 유연성과 균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허리와 다리,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밸런스 운동은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발로 서기, 요가 동작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칭과 밸런스 운동은 무리하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매일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런 습관들은 신체의 피로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2.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과 수분 섭취.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식단 구성. 건강한 식단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필수로 포함하며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생선, 닭가슴살, 콩류 같은 건강한 단백질원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은 소화 건강과 에너지 유지에 도움을 주며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가공식품과 고지방, 고당류 음식은 최소화해 몸의 부담을 줄이세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하지 않는 습관을 유지하면 소화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한 식단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올바른 식사를 실천하면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음식과 면역력 강화 식품 섭취. 항산화 음식은 노화를 늦추고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음식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음식, 예를 들어 마늘, 생강, 녹차 같은 자연식품도 매일 식단에 포함하세요.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는 장 건강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과 붉은 고추는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면 몸이 더 강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항산화 음식은 피부와 전반적인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돌보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사 타이밍의 중요성. 수분 섭취는 건강 유지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은 신체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탈수는 피로감, 두통,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나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타이밍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은 꼭 챙기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기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고 자기 전 최소 2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과 올바른 식사 타이밍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질병 예방과 건강한 노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세 번째, 마음 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가짐 유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줍니다. 명확한 목표와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듯 일상에서 웃음을 자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환경은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긍정적인 사고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명상, 요가, 취미로 마음의 평화 찾기. 명상과 요가는 마음과 몸을 동시에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요가는 근육을 이완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가드닝 같은 활동은 정신적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우며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자신에게 맞는 명상 방법이나 취미를 찾아 꾸준히 실천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신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활동을 일상에 추가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로 정서적 안정 얻기. 사회적 연결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대화와 만남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면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은 건강한 노화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신체 활동, 균형 잡힌 식단, 마음 건강 관리는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비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